자 일단 9번 맞춘 사람. 9번은 이렇게 풀다가 뭐지? 이럴 수 있는데 당연히 근데 이제 뭐 최소값 1 요거 이제 표현을 하면 이제 x축이 요 그래프보다 그때보다 위쪽으로 올라가면 뭐 절대값을 씌워서 해결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10번 맞춘 사람. 이 10번이 은근히 이게 계산 양이 이게 좀 스트레스를 주는데 약간의 요령은 있어야 돼요. 이게 그냥 계산으로 밀어쳐도 괜찮고, 왜냐면 이게 답이 안 나온 사람은 진짜 약간 테크니컬하게 문제 푸는 게 아니고 그냥 계산으로 밀어붙여서 답이 나오는 걸 해봐야 돼. 근데 일단 이 구조 자체가 좀 재밌는 구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들을 10번 그냥 살짝만 얘기할게요. S3이라고 하는 애를 풀었으면은 A1 더하기 A2 더하기 A3이고 거기에 다시 또 A2가 붙습니다. 이게 3이에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식을 S2로 묶으면은 A1 더하기 A2가 S2, 그 다음에 S3 빼기 S1이 그러면 A3 더하기 A2 이렇게 돼요. 그럼 이러면서 이게 이제 요 모양이죠. 1, 2 하고 1, 2하고 이렇게 된 두 개 더한 거, 이 두 개 곱으로 이제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 다 그냥 계산을 해도 뭐 안 될 건 없는데 뭐 이렇게 나누기도 해보고 뭐 이제 이것저것 다 해보세요. 그럼 어찌 뭐 나오긴 해. 이제 그래서 그런 계산 능력 자체는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걸 테크니컬하게 어쨌든 더하기 구조나 곱하기 구조가 있으니까 얘네를 이제 이 근으로 생각하는 거지. 더한 게 3이니까 이렇게 보고 이게 3하고 6에 대한 근이죠. 이렇게. 그러면 이게 케이스가 두 개란 말이야. 얘가 3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마이너스 3이 될 수도 있고 6이 될 수도 있고, 케이스를 나눠갖고 밑에 있는 조건 절대값 A1이 절대값 A2 요거 조건을 만족하는 애를 찾아주시면 돼요. 계산이 잘못 빠지면 은근히 많아서 스트레스를 상당히 주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 뭐 이 정도만 힌트를 줄 테니까 다시 계산해보시고, 그다음 11번 맞춘 사람. 괜찮네요. 뭐 열심히 계산을 하시면 되는 거라 이게 일단 이것도 간단하게 말해요. 근에 대한 얘기죠. 근에 대한 얘기. fx가 x의 fx에서 일단 이거 뭐 묶어내면은 fx가 x 빼기 1은 0. 이게 4차 함수가 된단 말이야. 여기가 3차라서 3차고 이 3차식의 2라고 하는 데가 근이에요. 3차 함수의 2가 이미 근이고, 그러면 3차 함수를 대충 그리면 여기 2, 그 다음에 1에서는 또 4를 지나가니까 이런 정도 그래프가 되거든. 이 그래프가 대충 뭐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여기서 그럼 2에서 이제 여기 결정을 지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첫 번째 fx라고 하는 애가 시작을 이렇게 가져오면 좋지. 2라고 하는 근이 하나일 때, 그죠? 이렇게 2라는 근이 하나가 되면은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니까 근이 알파, 베타 두 개를 더 갖게 돼요.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fx가 여기 있는 근이 이제 두 개일 때 이렇게 들어가는 두 번째 방법으로 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에 대한 문제, 근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은 근이 한 개냐 두 개냐 세 개냐 요거 따지면 되죠. 이렇게 되면 어쨌든 뭐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니까 여기서 이제 세 개짜리는 있을 수가 없고, 뭐 그래서 뭐 이런 형태로 해서 여기 이제 알파라고 하는 근 하나만 더 갖는 형태로 이렇게 그냥 나눠서 일단 들어가시면 돼요. 근데 이 첫 번째 방법은, 첫 번째에 대한 그림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데, 이게 2도 있고 알파도 있고 베타도 있고 1에서도 근이고 하면은 일단 하나 둘 셋 네 개 근이 들어가 버리니까 이게 근이 이제 세 개에서만 만난다에 위배가 돼요. 그래서 딱 이 상황이야. 이 상황을 가지고 뭐 이제 면적을 가지고 이제 뭐 알파 값을 구하면 알파가 또 0이 나오고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근에 대한 문제는 이제 근이라고 하는 인수를 인지하는 순간에 한 개냐 두 개냐 이것만 빠르게 나누시면 돼. 그쪽으로 타고 가야 문제를 더 간편하게 풀 수 있어요. 자, 12번 맞춘 사람. 12번은 그냥 계산, 그치?
뭐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냥 진짜 계산이야. 뭐 좌표 잡고 뭐 시작점만 정도만 알려줄게요. 12번에 제일 만만한 게 OB의 기울기가 3분의 5고 y 값이 b로 나왔으니까 얘를 b로 세팅하고 그 다음에 얘는 3분의 5b 이렇게 세팅하는 게 일단 제일 편하겠지. 기울기가 나와 있으니까.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a를 또 만들어요. a라고 하는 애도 y 값은 고정이야. 그럼 길이가 로그 a 제곱의 5분의 2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그 식에다 일단 뭐 이제 집어넣는 거지. 여기 x 값을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 계산을 합니다. 계산하면 3분의 5b 빼기 로그 a 제곱의 5분의 2 여기에서 이 길이만큼을 빼서 그 다음에 이게 다 이제 곡선 위에 있는 점이니까 이 곡선 위에다가 집어넣죠. 얘는 오른쪽 부분이니까 a의 5분의 3b가 b가 되도록 하나 하고 이거는 좀 긴데 이것도 이제 곡선 위에다가 집어넣었고 3의 3 곱하기 a의 2x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여기 2는 없어지고 그럼 얘는 5분의 6b가 되고 a의 하여튼 뭐 요런 식으로 이제 다 계산을 해서 정리를 하시면 돼요. 문자 2개 어떻게 해서든 정리가 됩니다. 자, 그 정도만 얘기하고 13번 맞춘 사람. 이거 맞췄으면 정말 내공이 대단한 건데 사실은 간단한 문제예요. 이것도 결국 근에 대한 얘기고 이제 근이 한 개냐 두 개냐 세 개냐만 이걸 잘 따질 줄 알면은 사실 직관적으로 답을 낼 수는 있어. 자, 일단 볼게. 일단 요 식부터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최고창의 계수가 있는 3차 함수인데 상수 k가 0이 일단 아니야. 그럼 k는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어요. 자, 리미트에 h가 0의 왼쪽에서 오른쪽이죠. 오른쪽에서 접근을 하고 k의 h분의 이 모양을 일단 맞춰줘야 되는데 x 더하기 k의 세제곱 h 여기가 k 세제곱 h로 들어갔으니까 여기도 k 세제곱을 만들어줘야 돼. 여기에 k 제곱을 붙여주고 그럼 k 제곱은 무조건 0은 k는 0은 아니니까 무조건 양수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절대값 fx가 절대값 f'(x) 이렇게 됩니다. 자, 얘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미분계수로 해석을 하죠. 미분계수로 어떻게 y는 절대값 fx를 미분한 애야. 미분한 애고 자, 일단 여기 숫자가 같아요. 여기 숫자가 같으니까 이걸 뭐 하나를 치환을 했다라고 생각하면 더 좋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h가 양수인데 이 k라고 하는 애가 부호가 뭔지 정확하게 몰라. 그래서 k가 양수냐 음수냐가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면 k가 양수가 되면 이게 k가 양수가 되면 양수 쪽에서 접근하는 그러면 얘를 미분하고 미분해서 x의 오른쪽에서 접근하는 애로 미분계수가 요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k가 일단 양수가 되면은 이렇게 돼. 근데 k가 음수가 되면은 이제 상황이 바뀌어요. k가 음수가 되면 요 놈은 fx를 미분을 한 건데 이제 k가 음수가 되면 요게가 h가 양수 k가 음수면 x보다 작은 쪽에서 접근하는 이제 좌미분계수가 되는 거지. 이건 우미분계수, 이건 좌미분계수야. 그러니까 절대값 함수의 요놈 우미분계수, 요놈 절대값 함수의 좌미분계수가 돼요. 근데 걔가 f'x랑 이거랑 같은 상황에 대해서 이걸 만족하는 게 그냥 다 만족하는 건 아니고 x가 2보다 클 때랑 x가 0일 때만 만족을 한대. 그러니까 다 만족하는 건 아니야. 이거 좀 오해하면 안 돼. 이거는 이제 미분한 거에 절대값 한 거랑 이게 차이가 이거는 미분한 다음에 절대값 씌운 거야. 미분한 다음에. 그러니까 이거는 이 자체가 기울기가 음수 양수가 둘 다 있을 수 있어요. 둘 다 있을 수 있는데 절대값 씌웠으니까 무조건 양수야 얘는. 그치? 요 놈은 어떤 의미냐면 이건 내가 이제 고등학교에서 이런 표현은 없는데 그냥 우리가 의미로 그냥 알고 있자는 거고 이건 절대값 함수를 미분한 거라서 우리는 절대값 함수를 미분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상황을 이렇게 절대값 씌우면은 여기 이 점에 대해서는 기울기가 음수가 나올 수 있는 거지. 그치? 절대값 씌운 애를 미분을 해서 기울기를 찾는 거니까
이게 헷갈리면은 이제 그 해설에 fx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0일 때를 세 개로 나눠서 아주 예쁘게 이걸 풀어놨어. 그러니까 해설을 베껴 쓰는 거 되게 좋아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으니까 이걸로 갑시다. 자, 그러면 이왕 여기다 그렸으니까 이렇게 볼게. 이게 분명히 양수일 때는 잠깐 양수일 때 그리고 이 k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두 개를 따져야 되는데 당연히 이 음수일 가능성이 크겠죠. 당연히 양수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음수인 거를 먼저 생각을 하고 어쨌든 여기에 끼워 맞춰 봅시다 한번. 자, 근이 하나가 있을 때를 생각을 해볼게. 자, 일단 여기 양수 부분, 요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볼게요. 여기에 대해 생각을 하면 여기에 있는 기울기, 얘는 원래 함수 f의 기울기 요 양수고 요것도 양수가 돼. 그럼 절대값 함수를 해도 이놈이 양수가 돼요. 그치? 그러면 이게 이쪽으로 할게. 여기에 이제 k 제곱을 곱해야 되는데 여기 앞에 k 제곱이 붙어 있잖아. 여기다가 k 제곱. 자, 기본적으로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이 값이 같아. 그럼 이게 같아지려면 k는 무조건 1이 돼야 되고 사실은 이제 k가 여기서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고 플러스 1이 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거기서 이제 케이스를 나눠 들어가면 되는데 하여튼 여기는 돼요. 무조건 돼. 여기 무조건 돼. 자, 이 점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이 점을 딱 집어넣었다고 할게. 여기 이제 예측되기로는 2가 될 것 같죠? 2를 한번 이렇게 집어넣었다고 생각을 해볼게.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근에 대한 얘기야. 근. 자, 2를 한번 집어넣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이 f'의 기울기는 이 값을 가져요. 분명히 값이 있어. 근데 이쪽을 보면 이거는 좌미분 계수야. 절대값 함수에 왼쪽에 있는 기울기예요. 그러니까 2가 되면 2보다 조금 작은 요 기울기가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얘는 양수인데 얘는 음수가 돼. 얘는 양수인데 얘는 음수가 돼버려갖고 이게 안 맞아떨어져. 그러니까 2에서는 지금 보면은 x가 2보다 큰 범위 이렇게 들어갔지. 등호가 안 들어갔죠. 그러니까 2에서는 여기 성립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2의 의미는 갖게 되겠죠. 여기는 되는 거야. 이렇게. 이 부분은 돼. 자, 그래서 이걸 근으로 나눌 건데, 자, 다시 해볼게요. 이쪽에다 그냥 합시다. 여기. 자, 여기까지는 돼. 여기 안 돼. 자, 그럼 여기로 왔어. 이쪽으로 왔어요. 그러면 원래 f'의 기울기는 여기서 양수고, 여기도 양수야. 근데 절대값이 씌워지면 이 자체가 이 절대값 함수 미분한 거는 기울기가 음수가 됩니다. 안 맞죠? 여기는 성립 안 되는데 여기는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안 되는데 이런 데는 안 되니까 근을 기준으로 해서 이 오른쪽 이렇게 위로 무한대로 가는 부분이 다 성립하려면 여기가 2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중근 한번 해볼게요. 중근.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런 중근을 해봅시다. 이런 상황이면 앞에서 했듯이 여기는 성립하는 구간이 돼요. 자, 지금 k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걸로 지금 가고 있는 거야. 자, 이런 상황이고 이렇게 나눠볼게. 그럼 당연히 이 부분도 되겠지. 왜냐면 같은 상황이잖아.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된 부분을 생각을 해볼게. 자, 요 부분은 기울기가 음수예요. 기울기가 음수인데, 자, 여기에 있는 부분, 요 부분은 기울기가 음수지만 결국 절대값 씌워져서 양수가 돼. 여기도 마찬가지고 양수가 돼요. 여기 부분은 절대값 씌워도 여기에 기울기는 음수인 게 그대로 가니까 이게 성립 안 하지. 여기는 성립 안 합니다. 이렇게 안 돼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2는 해석했는데 x는 0을 이제 작업해야 되거든. 도대체 0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중근일 때 안 됐어. 중근일 때 이런 상황이 돼서 안 돼요. 그럼 또 중근을 또 만들어봐. 여긴 2로 됐고 여기를 0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중근까지 했는데 안 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3중근 작업을 하는 거지. 기울기 입장에서. 3중근 입장이면 이것도 하면 안 돼. 이렇게. 자, 이거 해볼게. 자, 여기에서 그래서 이게 근이라고 하는 애를 진짜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자, 요 구간 해봅시다. 요 구간 하면은 요 구간은 이렇게 해보면은 여기 이렇게 F'은 음수지만 양수가 돼요.
절대값 씌웁니다. 절대값 씌우면은 여기서 기울기 양수지. 그러면은 요 구간은 성립하는 구간이 돼. 여기는 또 희한하게 돼요. 요거를 이제 부호를 잘 맞춰가면서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게 구간으로 나타나, 점으로 나타내야 되는데 0에서 점으로 나타내야 되는데 이게 뭐 여기서 뭐 여기서 성립하나? 여기도 안 되죠. 여기도 성립이 안 돼. 요것도 해보시면 F'은 여기서 양수야. 근데 절대값 F'이 여기서 기울기가 음수예요. 성립 안 됩니다. 자, 하여튼 여기 또 안 돼.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2에서는 이렇게 내려오고, 자, 그럼 0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되느냐 했을 때,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이거죠, 이거. 삼중근. 그죠? 0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이제 될 것인가를 따져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뭐 이렇게 되는 거고, 0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뭐 어쨌든 여기에 이제 요 부분이 빠지는 것 때문에 K는 음수인 거는 잡아낸 거고. 자, 이제 여기서 해봅시다. 0을 집어넣게 되면 0, 정확하게 0을 집어넣으면 이게 사실은 기울기가 이 자체에서 0이 되거든. 기울기가 이 자체에서 0이 돼요. 기울기 0이 되고 극한으로 가도 0이지. 근데 성립하는 거야. 0일 때 딱 성립하는데 요거보다 조금 크고 작은 애를 한번 볼게. 조금 큰 애. 여기 F'은 양수. 여기서는 절대값 함수 기울기가 음수야. 안 맞죠? 여기가 양수가 되고 여기가 음수가 된단 말이야. 그거 안 된다고. 여기 다 안 돼. 여기 안 되는 구간이야. 안 돼. 여기다 해볼게. 여기 기울기 양수예요. F'. 여기 기울기 음수잖아. 안 돼. 안 돼야 돼. 그래서 여기만 딱 정확하게 돼야 돼. 그래서 x는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이거를 해석하는 게 어렵다기보다는 이미 너희들은 해석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어요. 근이 한 개냐 두 개냐 세 개냐 이거 따지는 얘기야. 그래서 그 상황을 숨긴 거예요. 그거를 이제 미분 계수를 가지고 작업을 한 거고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그래봐야 뭐 근이죠. 자, 어쨌든 이게 수능 문제 풀 때 단순하게 풀어줘야 돼.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참 문제를 잘 만들어서. 자, 14번 맞춘 사람. 이것도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데 왜 높으냐면 이게 도형이 어려운 거는 다 공통 부분을 못 찾아서야. 공통 부분. 근데 세타가 여기서 같다라고 되어 있거든. 자, 여기 세타 이렇게 합시다. 그 각에 대해서. 그 다음에 잠깐만. 여기 이름이 A, B, 여기 C, P, Q. 자, 뭐 일단 이렇게 세타라고 각 두 개가 같다는 거를 세타로 놨고, 그 다음에 길이 요소가 있구나. AP 길이가 루트 C. 그 다음에 여기가 2. 자, 그러면 삼각형 입장에서 이렇게 된 거는 뭐 당연히 중요한 삼각형이죠. 자, 그럼 세타가 쟤를 품고 있어. 세타가 이렇게 삼각형을 일단 형성하고 있습니다. 세타가 같은데 당연히 순진하게 이 세타랑 이 세타가 같다고 해서 여기에서 뭐 이렇게 해도 뭐 당연히 선은 그어봐야 되겠지만 뭐 그렇게 해서 닮음이 보이면은 아주 좋아요. 해설의 닮음으로 풀어놨거든. 근데 내가 몇 번은 얘기했지만 이게 도형 문제 풀 때 닮음이 보이는 사람이 있고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닮음이 보이는 거는 진짜 도형을 유전적으로 좀 타고난 사람이거든. 이게 웬만하면 잘 안 보여요. 나도 안 보여. 처음에 풀 때 이걸 내가 닮음으로 풀었겠니? 나도 못 풀어 그렇게는. 근데 어쨌든 공부용으로 일단 해보세요. 이거 닮음은 해설에 있으니까. 근데 일단은 닮음으로는 풀진 않을 거야. 그거를 너희들이 이제 뭐 수능 시험장에서 풀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나도 회의하게 되기 때문에 안 될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자, 봅시다. 이게 기본적으로 원이에요. 원. 자, 공통 요소를 찾는다는 게 세타가 같은데, 자, 여기 세타에 대해서 이렇게 본 파이 빼기 세타도 이것도 같은 각으로 일단 인지를 좀 해야 돼. 파이 빼기 세타. 왜냐면 사인 법칙을 썼을 때 같은 값이 나온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공통 요소에 있어서 자, 각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같은 애를 찾을 수가 없어요. 얘 갖고 이렇게 된 거 같은 각이야.
그럼 어떻게 해? 이제 길이 요소를 찾아야 돼. 길이 요소. 공통 요소라고 하는 게 강한 길이라 그랬잖아. 길이 요소를 봤을 때 뭐 같은 게 있을 수가 없지. 뭐 이거 찾아낼 수가 없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원의 기본적인 보조선 요 R 얘를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공통 요소를 찾을 때 집중하는 게 정말 필요한데 각에 대해서 집중하고 길에 대해서 집중하면 좀 보여요. 자, 그럼 삼각형을 봤을 때 세타하고 같이 엮여 있는 삼각형을 생각하면 너무 많아. 사실은 뭐 삼각형 입장에서 보면 세타에 같이 걸려 있는 게 삼각형 AC, APC도 있고 삼각형 여기 O라고 할게. 삼각형 COQ도 있고요. 이쪽 뭐 이쪽도 하나 더 쓰지. 삼각형 CBQ도 있고 또 삼각형 OCQ, 삼각형 그다음에 OCP도 있지. OCP, 삼각형 OCP. 사실은 이게 너무 많아서 이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해서 풀어야 될지가 이제 선택장애가 오는 거야.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걸 뭘 잡고 삼각형을 풀어야 될지 이게 안 보이거든. 근데 조금만 잘 보면 좀 강하게 이 조건들을 잡고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여기 길이 안 썼구나. 이 길이가 여기가 1. 여기가 R 빼기 1. 자, 그럼 세타에 대해서 일단 공통 삼각형이라고 하죠. 이렇게 된 삼각형하고 이렇게 된 삼각형. 우리가 뭐 이용을 할 게 이 길이와 이 길이를 먼저 이용을 해야 되니까. 먼저 삼각형 APC 이 삼각형하고 그 다음에 삼각형 OCP 이 삼각형에 대해서 요거를 같이 코사인 세타에 대해서 같이 엮어요. 코사인 세타는 그래서 큰 삼각형으로 가면은 이만큼이 2 곱하기 2R 빼기 1 그 다음에 2 분의 그 다음에 2R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빼기 10 이렇게 하면 코사인 값이 하나 나오죠. 큰 삼각형에 대해서. 그 다음에 작은 삼각형 이것도 하나 또 봅니다. 그럼 이게 코사인 값이 같은 상황이니까 그럼 이제 2 곱하기 R 빼기 1의 2 분의 R 빼기 1의 제곱에 2의 제곱 빼기 R 제곱. 이걸 풀면은 R의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게 공통 삼각형이 찾는 게 힘들어. 찾아도 이게 머뭇거립니다. 이게 내가 맞는 선택을 한 건지. 뭐 하여튼 뭐 요거를 가지고 R의 값을 구하고 또 계산이 좀 많아. 이 계산을 해서 인수분해를 하면 4R 제곱에 4R 빼기 5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나라면 시험이면 당연히 R이 2라고 먼저 찍고 갈 거예요. 이게 사실 제일 쉬운 숫자가 여기 이제 루트 막 R이 막 루트 이렇게 나오면 밑에 있는 CQ의 길이가 이상하게 나오겠지. 그러니까 왠지 그냥 좀 싸늘하니까 이걸 그냥 나중에 계산을 하겠다 생각을 하고 그냥 넘기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 이제 값을 계산하면은 이게 값이 AC가 BC보다 크다라는 조건에 다 위배가 돼갖고 여기서는 나오진 않아요. 하여튼 이것도 판정은 원래 해야 돼. 자, 이러고 나면 R 값이 나오면은 우리는 이제 마지막 작업만 해주면 됩니다. 뭐 이게 이제 CQ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걸 가면 되겠죠. 이렇게 유삼각형으로 마무리를 짓는데 이게 이제 R이 2라는 게 나오고 2면 여기가 1이 나오니까 세타에 대한 R의 값이 나오면은 세타 값도 나오는 거니까 여기서 코사인 제곱식을 마지막에 유삼각형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면 돼요. 뭐 하여튼 쉬운 문제는 아니야.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그 공통 요소라고 하는 거를 계속 집중하는 거를 어쨌든 단련을 해보세요. 자, 이 정도 됐고 그 다음에 15번 맞춘 사람 15 이것도 어려워. 그냥 다 어려워. 그 스타일 자체가 되게 다르죠. 여태까지 풀었던 문제랑 갑자기 스타일이 너무 바뀌어갖고 자, 최고창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가 있습니다. 대충 뭐 이런 식으로 생길 거고 gx라고 하는 애가 1에서 x에 t, ft 절대값 ft 이것도 기존에 알고 있던 형태에서 또 비틀어
좀 쉽게 가지는 않아요. 이 문제들이 다. 자, 그럼 여기서 끄집어내고 G1은 0. 그 다음에 G 프라임 X는 X, fx 빼기 절대값 fx. 자, 이걸 뭐 해결할 수 있는 거는 뭐 방법이 없네요. fx가 양수일 때와 fx가 음수일 때 두 개로 나눕니다. 뭐 등호는 어디다 넣어도 뭐 상관은 없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얘가 양수로 뽑아 나오면은 이게 인수분해 자체가 되지. 인수분해 자체가 되고 거기에 이제 가족권 하나 먼저 집어넣고 합시다. 가족권에 1을 집어넣었으니까 G1을 집어넣은 게 마이너스 2가 되고 1 집어넣으면서 1에 F1 빼기 절대값 F1. F1이 요놈이 양수가 되면은 모순이 되죠. 그래서 F1이 음수이고 F1이 계산을 하면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F1이 마이너스 1이면 X축에 대해서 대충 어딘지 몰라도 이렇게 될 거고 근이 이렇게 알파 베타 두 개가 나와줘야 돼. fx가 뭐 근이 두 개면 여기서 그냥 뭐 근으로 뭐 바로 다 그냥 집어넣어갖고 계산합니다. 그래프를 그리려면 이게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다 fx가 양수가 되면은 근까지 적용을 해서 정리를 하면 여기 x 빼기 1이 인수로 하나가 더 생겨.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그냥 x 더하기 1이 되죠.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자, 일단 얘를 그릴 거야. 그릴 건데 fx가 양수, 음수는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에 fx가 양수, 여기 양수. 그럼 이제 그림을 그릴 겁니다. 자, 일단 이게 이제 알파라고 하는 놈이 이제 또 회방을 놓고 있는데 함수 gx는 극대값 6을 가져야 돼. 극대값 6을 가지려면 지금 여기가 g'에 대해서 이 그래프를 그려줘야 돼요. 극대를 가져야 되니까 이제 그래프를 뭐 몇 가지로 이제 해야 되는데 이 알파라고 하는 값이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있는 애 중에서 이거보다는 확실하게 작을 것 같은데 아니, 이게 1이 아니고 플러스 1이죠. 플러스 1. 1보다는 작은 건 알겠는데 이게 마이너스 1보다 큰지 작은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알파에 대해서 요놈이 마이너스 1일 때로 먼저 찍어봅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요것보다 작을 때, 클 때 사실 이렇게 이제 케이스를 3개로 해서 작업을 해줘야 돼. 근데 항상 기준이 중요하듯이 이게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애를 등으로 넣어갖고 일단 해보면은 그 다음에 느낌이 좀 와요. 자, 일단 해볼게. 알파가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대충 여기 베타 그 다음에 여기 1 정도, 이 정도 할게. 자, 그러면 요 3차 함수를 일단 그려볼게. 3차 함수. 여기에서 대충 뭐 이렇게 중근으로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 근데 알파, 베타를 기준으로 해서 fx가 양수보다 클 때, 그러니까 이렇게 클 때만 요 놈을 그려야 돼. 그래서 양쪽에서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사이 구간에서는 fx가 음수가 되니까 얘를 그려놓고 그럼 여기에 이제 알파가 마이너스 1이니 마이너스 잠깐만 뭔가 좀 이상한데 이게 잘못 그렸구나. 이게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 그려줘야겠지. 위에 거를 그려야 되는데 잘못 그렸어. 어쨌든 뭐 이렇게 돼.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다시 밑에 거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 요렇게 된 상황에서 이렇게 된 상황에서 요 사이만 그려주면 돼. 사이만 그려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G'X야. 근데 GX가 극대값을 가져야 돼요. 여기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되니까 요거는 극대값을 가졌는데 요건 극소지 극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니까 극소. 여기도 극대가 안 나와. 그래서 요거는 탈락이야. 요건 탈락이야. 그럼 이게 안 되면 그러면 요쪽에서 더 작게 천둥번개같이 뭐 다시 한 번 더 해봅시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이 대충 있고 여기 1이 있고 여기 베타가 있고 여기 알파가 있어요. 자, 이렇게 경계로 잡아서 작업을 합니다. 자, 일단 요거 얘부터 가면은 마이너스 1과 여기 이렇게 된 3차 함수를 가지고
마이너스 1 0보다 클 때는 여기 이렇게 그려지고 그 다음에 헷갈리는 거 지워버리고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하면은 이 정도쯤이겠죠. 이렇게 베타 이렇게 그린 내가 중간에 이렇게 그려지겠네. 그럼 극대 잠깐만 극대가 이것도 얘를 극대로 하면 안 되지. 큰일 나지. 자 극대는 여기 플러스에서 마이너스가 되는 여기에서 극대가 생기는 거야. gx가 이거 g'이야.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극대가 됩니다. 자 극대값이 6이니까 이제 계산을 해야 돼. 이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g의 마이너스 1의 값을 해야 돼요. 1에서 마이너스 1까지 이 그래프를 x 빼기 알파 x 더하기 1 이거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 베타 dx를 계산했을 때 여기 6이 나와줘야 돼. 지금 알파 베타에 대한 이제 관계식이 하나는 나오겠죠. 뭐 일단 이게 대칭 상황에 대한 적분이니까 홀수항들은 다 날려버리고 짝수항에서 계산을 하시면 이건 계산 생략 알파 더하기 베타 빼기 3 알파 베타는 10 이렇게 나오고 이게 F에 1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1이고 이 조건을 가지고 이 조건을 가지고 fx를 뭐 집어넣으면은 여기다 집어넣으면 fx가 어차피 2차 함수니까 뭐 1 빼기 알파 1 빼기 베타가 마이너스 1 이걸 가지고 요 놈이랑 같이 연립을 해요. 뭐 인수분해를 해도 좋고 요거는 이제 1학년에 많이 나오는 건데 알파 더하기 베타랑 요것도 알파 베타로 나눠서 요거 동그라미 x 요것도 마찬가지로 알파 더하기 베타랑 알파 베타로 나눠지거든. 개로 이제 분리를 해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계산하시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2가 나오고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4가 나와서 거의 최종적으로 구하라고 하는 F3 3 빼기 알파 3 빼기 베타. 자, 하여튼 뭐 마지막 계산은 뭐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하여튼 뭐 이게 케이스도 나누고 뭐 계산도 해야 되고 해서 상당히 빡빡한 문제입니다. 근데 하여튼 공부는 되게 좋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좋은 문제, 나쁜 문제 아니야. 요 정도에 대해서 적응하시고 익숙하게 단련하면은 좋을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20번 맞춘 사람. 오, 괜찮네. 20번은 뭐 그냥 이게 풀다 보면은 아마 나올 텐데 뭐 이렇게 조합을 막 이리저리 하면은 이게 곱이 마이너스 4가 아니고 다 양수가 나와서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어쨌든 요 a의 n분의 1이라고 하는 애랑 나오는 애랑 같게 하시면 되죠. 같다. 그러니까 중근 형태로 같게 이제 처리를 하면은 나온다는 거,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번. 21번. 여기 난이도가 상당히 있는데, 자, 이것도 천천히 가볼게. 자, 실수 t와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인 2차 함수 fx. 대충 뭐 2차 함수가 이 정도 되는 애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t, 2t. 그러니까 여기 직선이 f't 기울기는 요 놈을 빼오는데 지나는 점은 t, 2t예요. 그러니까 y는 2x 위에 있는 점이야. 그러니까 직선인데 t, 2t를 지나가면서 여기 있는 기울기를 따와. 그러니까 뭐 직선이 y는 2x가 있으면 여기 어떤 기울기가 하나 나올 거고 그 기울기 값을 가지면서 이 점을 지나가는 직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이 이제 문제는 요 2차 함수랑 2x와의 관계입니다. 2차 함수랑 2x가 이제 안 만나느냐, 한 점에서 만나느냐, 두 점에서 만나느냐, 이제 이게 이 기준이에요. 당연히 경계는 접할 때 당연히 뭐 곡선하고 직선의 관계니까 접한 걸 해야 되는데 이게 답이라서 얘 말고 얘를 먼저 해볼게. 이렇게 되는 애.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자, t를 여기 잡았어. t를 여기 잡으면 이 기울기를 빼와요. 이 기울기를 가지면서 t, 2t를 지나가는 이런 직선을 갑니다. 당연히 안 만나겠죠. 안 만나는 게 느껴져야 돼. 자, 그 다음에 요점이 되면 기울기를 얘를 타고 오면서 요점을 지나가. 그러면은 이거는 이 직선과 이 참수는 한 점에서 만나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기준이 되고 당연히 여기가 기준이 돼요. 그럼 요 구간 안에서는 만나는 점이 빵개. 딱 정확하게 여기 되면 이게 한 개. 그럼 여기 요점이 되면은 여기가 t가 되면 기울기를 얘를 갖고 와야 되는데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이 뭐 곡선 안으로 들어갔으니까 만나는 점이 두 개가 생깁니다. 여기서는 만나는 점 두 개. 그 다음 당연히 여기서도 한 개. 여기서는 당연히 또 여기 점에 대해서 들어가면은 이 점에서 기울기가 얘를 끌고 오니까 이게 평행이동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당연히 그러니까 이렇게 된 애가 평행이동돼서 이거 y는 dx 위에 있는 점이야. 이렇게 평행이동을 아래쪽으로 해버렸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지, 애초에. 그 접하는 상황이 한 점에서 만나는 거니까 여기서 빵개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일단 불연속점이 두 군데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 gx는 불연속점이 두 개인데 이 불연속점을 당연히 연속으로 만들어 주려면 근 0으로 이제 만들어 줘야지. 그럼 만약에 여기서 이제 g의 마이너스 4가 0이 아니다 라고 했으니 0이 아닌 데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그럼 당연히 접하는 거 먼저 생각하겠지. 요 상황이 g의 마이너스 4 한 개,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한 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개가 되면 일단 0에서 한 개가 됐다 두 개가 되는 거니까 gx는 불연속이에요. 여기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면 여기에서 gx가 근이 돼야 돼. 근. 0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에 x축이 이렇게 가야 돼. 여기에 0이 나와야 돼. fx가. 근데 fx 더하기 1이지. 미안. fx 더하기 1이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한 칸을 간 이 부분에서 근이 나와야 돼. 여기서 근이 나와야 돼. 한 칸. f의 x 더하기 1. 이 좌표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f의 마이너스 3이 0이 나와줘야 됩니다. 자, 여기가 4야. 여기가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근이었으니까 대칭성 때문에 여기에 근이 하나가 더 생길 수 있어. 근데 얘가 아무리 요 값에다가 여기 gx가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베타라고 합시다. 베타에서 이제 불연속이 되겠죠. 그럼 g의 베타도 이게 불연속이 되는데 그러면 f의 베타 더하기 1이 이게 0이 나와야 돼. 그럼 베타가 0인데 베타 더하기 1은 이쪽이에요. 베타 더하기 1은. 그래서 얘는 연속이 안 돼. 그러니까 이런 형태는 어디다 갖다 넣어도 이제 이 근의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안 돼요. 이거 연습을 해봐. 그러니까 처음에 잘 찍으면 그래서 한 방이야. 잘 찍으면. 자, 여기서 해봅시다. 이게 답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이게 2차 함수랑 뭔가 직선의 관계, 뭐 3차 함수랑 직선의 관계 나오면 곡선하고 뭐 직선의 관계가 나오면 접하는 게 항상 첫 번째로 기준으로 딱 들어가야 돼. 자, 이렇게 해볼게. 자, 여기에서 개수가 바뀌고 다시 또 해보면은 한 번만 더 해볼게. 여기를 t로 잡으면은 이렇게 된 직선을 평행 이동한 거니까 만나지 않아요. 자, 이렇게 된 거니까 여기 빵개, 여기 한 개, 여기 빵개 이렇게 됩니다. 불연속점 한 개, 불연속점 한 개로 작업을 합니다. 자, 그럼 뭐 여기 EX랑 이게 접했다라고 한 거고, 접했다라고 했으니까 fx라고 하는 데는 이 x의 그래프랑 어디에서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4가 돼야 되는 거지. gx가 0이 아닌 점, gx가 0, gx가 0, gx가 0이 아닌 점, 여기가 마이너스 4야. 마이너스 4에서 접했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됐고, 이제 나머지 하나만 작업해주면 돼. 그러면 요 놈하고 여기 x가 마이너스 4에서 gx가 불연속이니까 f의 마이너스 3은 당연히 0이어야 돼. 이렇게 집어넣으면 a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엄청 이 상황으로 이제 끌고 갔으면 엄청 어려웠을 것 같은데, 그래서 21번으로 정한 것 같아요. 더 어렵게 내려면 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여기서도 다시 또 느끼는 거는 곡선과 직선의 관계라며 일단 기준을 잡고 그게 답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일단 해보고 뭔가 느낌만 잡으면 돼. 그러면서 답이 나오면 더 좋고. 자, 그 다음에 22번 맞춘 사람. 22번은 그러니까 포인트 하나만 찾아내면 진짜 쉬운데 진짜 별거 없거든. 근데 이게 하나를 찾아내는 게 너무 힘들어. 자, 봅시다. 기준. 그래서 처음 시작점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AP랑 가족권에서 AP랑 AQ가 자, 8 이하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AN 플러스 1 그러니까 AN과 AN 플러스 1의 관계니까 N이 7일 때 7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이 무조건 달라야 돼. 그렇죠? N이 7보다 작을 때는 그냥 AP랑 AQ 어떤 A1과 A3이 됐든 뭐가 됐든 어떤 순서상에서도 같은 애가 나오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점화식을 풀어야 되는데 이것도 특이하지 이게. 자, 이렇게 식이 됐고 AN이 음수일 때는 이렇게 되고 AN이 양수가 되면 AN이 돼. 자, 일단 뭐 기준 0부터 갑시다. 양수 음수를 나눠줬으니까 0일 때 먼저 해볼게. 만약에 AN이 0이야. 0이면 얘도 0이 되죠. 다시 얘가 AN이 0이면 얘가 0이니까 얘가 0이 돼. AN 플러스 1이 0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안 돼. 이것 때문에 A7이 그러니까 7보다 작은 쪽에서 얘가 이제 같아지면 안 돼요. 0은 같잖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AN은 절대로 0이 되면 안 되는 상황인 거고 만약에 이제 AN이 양수가 됐다 라고 한다면 AN이 양수이면 AN 플러스 1은 무조건 이렇게 되면 이걸 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돼야 돼? AN 플러스 1이 AN이 되든지 마이너스 AN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건 안 된다고. 이렇게. 그치? 그럼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왜 이걸 해야 되냐면 밑에 있는 A2, A3, A4 이게 다 이게 8보다 작은 숫자에 대한 배열인 거잖아. 근데 이게 하필 0이 돼야 돼. 그럼 이걸 어떻게 나눠야 되냐면 자, 그냥 갑시다. 자, 이게 만약에 플러스였어. 지금 부호가 중요한 거잖아.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 건데 얘가 플러스야. 그럼 어떻게 돼요? 얘가 무조건 마이너스가 돼야 돼. 그러니까 이게 A2, A2로 양수가 되면 요 놈은 마이너스 A2가 돼요. 요 상황 때문에. 근데 이게 없어지잖아. 두 개 연산을 해야 되잖아. 그럼 이게 A4가 0이 돼버려. 그럼 A5가 0이 돼요. 그럼 안 되는 거야. A5가 0이 되면 안 돼. 그치? 그러니까 여기가 플러스로 시작하는 건 안 돼. 자, 그럼 이제 마이너스로 시작을 합니다. A2가 마이너스로 시작을 해요. 마이너스로 시작하면 그 다음 거는 여기 마이너스가 됐을 때는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어지면서 다시 플러스가 되지. 이게 무조건 플러스가 된단 말이야? 아니지. 잠깐만. 플러스일 때랑 마이너스로 가서 여기서 이게 부호를 다시 한번 또 따져야 되는구나. 마이너스가 돼서 이게 양수이지만 이게 양수로 나오지만 그 다음 항은 절대값으로서 플러스 마이너스 둘 다 나올 수가 있어. 그치? 이게 플러스일 때랑 마이너스일 때 이렇게 갑니다. 근데 앞에서 했지만 여기 플러스가 되면 이게 이제 A3인데 이게 플러스가 되면 그 다음 항이 무조건 마이너스 A3이 돼야 돼요. 그러니 이렇게 또 없어져. 그럼 A2가 0이 돼야 되는 상황이 또 나와서 모순이 돼.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가 음수가 돼야 되고 여기도 음수가 돼야 되고 여기도 음수가 될 수는 없죠. 왜냐면 음수 더해서 0이 될 수는 없으니까 얘는 무조건 양수가 돼야 돼. 그래서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게 부호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음수가 되면 이제 A3을 구할 수가 있죠. A3에 대해서 표현을 하면 A3이라고 하는 애는 이쪽으로 가는 거지. 마이너스 2분의 1 A2 더하기 10인데 이게 지금 이게 플러스란 말이야. 상태가 플러스니까 다시 마이너스로 고쳐주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A3은 이렇게 되는 거고 A4는 무조건 양수가 돼야 돼요.
자, 지금 이 상태는 이게 이제 음수인 상태야. 음수인 상태에서 음수인 상태면 다시 여기다가 또 집어넣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1 A 2가 되고 플러스 15가 되네. 이렇게 2분의 1에서 5가 돼서 더해지고, 그 다음에 요거 자체는 이제 음수가 양수가 되는 거죠. 요거 자체는 A2가 음수였으니까 양수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 세 개를 이제 싹 다 더하면 A2를 구할 수가 있어요. A2가 마이너스 4가 되고, 이게 하나 나오면 이제 그 다음들을 구하는 거는 별거 아니야. A3도 뭐 마이너스 12가 나오고, A4를 구하면은 16이 나오고, 이제 역추적해갖고 A1 구하고 A5 구하고 이제 쭉 타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제일 큰 값을 구하는 거는 별건 아니야. 근데 이게 초반에 요 시작점이 너무 어려워. 이것도 어려워. 그래서 어려워요. 하여튼 근데 요 놈에 대해서는 이걸 처음에 시작을 할 때 해설이 되게 불친절해. 해설이 그냥 갑자기 이걸로 넘어가. 중간에 해석도 없지. 그냥 이렇게 그냥 넘어가요. 이번에 제가 해설도 좀 너무 불친절해가지고 뭐 그렇습니다. 자, 요 정도 하죠. 자, 그 다음에 자, 미적분에서 일단 27번이 간만에 좀 쉬운 문제가 나와서, 이거 못 푼 사람 이거 공식 대입이니까 27번은 그냥 이건 넘어갈게. 28번에 해설해야 되나? 28번 푼 사람 일단 여기 맞췄어? 안 어려웠니? 자, 뭐 일단 맞춘 사람들이 꽤 있으니까 방향만. 천둥번개 치는 사람 수업을 하니까 희한하네. 여름이면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데. 자, 봅시다. 28번에 A, B, C가 일단 전부 다 양수예요. 그러면 A는 1이 아니고 B도 1이 아니고, fx라고 하는 애가 ax 빼기 b, x가 음수일 때 b의 마이너스 x 빼기 a, x가 모두가 크거나 같을 때. 자, 일단 뭐 1보다 큰지 작은지 뭐 요 느낌은 모르겠고, gx를 이제 분리하는 거는 이거 뭐 많이 하던 거니까 이건 뭐 별거 없죠. 일단 절대값 x가 1보다 작을 때, 1보다 작으면 날려버리고, 그럼 4x 더하기 2분의 6x 더하기 9. 뭐 요 함수는 유리함수니까 뭐 별건 없습니다. 그렇죠? 점근선이 마이너스 2분의 1과 2분의 3. 2분의 3이니까 대충 뭐 요런 형태 그림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에서 이렇게 그려진대요. 여기가 지금 이 상황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일단 불연속 상황인데, 지금 이게 문제에서 fgx의 값이 존재한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극한이야, 극한. 이것도 연속 뭐 이런 걸 또 오버해서 푸시면 안 돼. 그러니까 x가 t로 갈 때,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대해서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버리니까 이 상황이 일단 이제 극한 값이 존재해야 되니까, 자, 그거를 염두하고 이제 풀어줍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거기에 남는 게 나머지 애들 다 처리해버리면 cx 더하기 a만 남죠. gx가 1로 갈 때, 마이너스 1로 갈 때, x가 1일 때, x가 마이너스 1일 때도 뭐 조사하면 좋고, 근데 극한 따지는 거라 저 값 자체는, 함수 값 자체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자, 일단 첫 번째 여기 2분의 1로 가는 거를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g의 마이너스 2분의 1의 오른쪽에서 오는 애랑 g의 마이너스 1의 왼쪽에서 오는 애가, 요놈이 마이너스 1에 이렇게 오는 거니까 플러스 무한대가 되죠. 그 다음에 얘가 또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지. 근데 이걸 f 안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었을 때, 이게 값이 같게 나와야 돼. 그러니까 플러스 무한대랑 마이너스 무한대를 집어넣어서 이게 같다라고 이제 풀어줘야 됩니다.
그럼 양쪽에다 집어넣으면은 A의 무한대 빼기 B라고 하는 데랑 B의 마이너스 무한대 빼기 A 이게 같아져야 돼요. 근데 값이 존재하려면 어쨌든 뭐 요놈하고 요놈이 뭐 같이 소멸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A랑 B가 뭐 이제 0으로 0이란다. 이 값이 이제 같아져야 되는 상황. 그래서 A랑 B랑 같은 상황으로 만들어줘야 되고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면 잠깐만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지? 잘못 썼네. 이렇게 마이너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그래서 A랑 B가 같아지면은 그냥 뭐 괜찮아집니다. 그리고 얘네가 뭐 없어져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극한값으로서 요놈 하나 값도 수렴을 해야 되고 요놈 하나 값도 수렴을 하고 그 값이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무한대 무한대로 같아지는 거는 안 돼. 그러니까 수렴을 하면서 수렴값이 이제 존재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극한의 값도 자극한의 값도 각각 존재하면서 같아져야 됩니다. 뭐 하여튼 그러려면은 이제 A하고 B는 전부 다 1보다 커야 되죠. 0으로 없어지려면. 그래서 A가 1보다 큰 게 이제 마지막에 문제 풀 때 조건으로 다시 들어가게 돼. 그 다음에 이제 1의 오른쪽에서 접근하는 애랑 1의 왼쪽에서 접근하는 애를 또 이제 작업을 해줘야 돼요. 그 G에 지금 여기서 1과 마이너스 1. 그러니까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는 요놈 1보다 작은 쪽. 요게 그러니까 x가 1에서 마이너스 1가 1보다 작은 쪽하고 1의 작은 쪽하고 G의 마이너스 1의 큰 쪽이지. 마이너스 1의 큰 쪽. 얘를 조사를 하면 뭐 값은 뭐 그냥 집어넣으면 나오는 거니까 여기다 1 집어넣으면은 6분의 15가 되죠. 그럼 2분의 5가 되고 여기는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F 안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 값이 같아져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여기에다가 F를 다시 그려보면은 이게 A랑 B가 같아지면서 이렇게 완전 대칭이 되는 함수가 만들어져요. 만들어지는 함수가 되고 이 상황이 여기에 그러니까 F 입장에서 다시 그냥 뭐 대충 이렇게 쓸게. F를 가지고 다시 집어넣었을 때 G에 1의 오른쪽에서 오는 애 1의 오른쪽에서 오는 요 놈이지. 요 함수 값과 그 다음에 G의 마이너스 1의 왼쪽에서 온 값. 마찬가지로 CX 더하기 A라고 하는 애. 그러니까 CX 더하기 A라고 하는 애 값이 요 값과 요 값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대칭성을 띠고 있어갖고 실제로 이 값이 나올 수 있는 값이 2분의 5도 가능하지만 이게 대칭성 때문에 둘 다 가능하게 돼요. 둘 다. 마찬가지로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3이 둘 다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F에다가 2분의 3 집어넣는 거나 F에다 플러스 2분의 3 집어넣는 거나 이게 함수값이 같아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방정식을 풀듯이 이제 어쨌든 해주면 이렇게 되는 값이 두 군데가 나올 수가 있어서 이걸 가지고 이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조합이 많죠. 그러니까 1과 마이너스 1에 대해서 이 함수값이 2분의 5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2분의 5일 수도 있고 2분의 3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2분의 3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직선이 일단 기울기가 양수가 되려면 이거 아니면 요거밖에 조합이 없고 왜냐면 여기서 C라고 하는 애가 기울기인데 C가 양수예요. 그 다음에 A라고 하는 애는 또 1보다 커야 돼. A라고 하는 애가 1보다 크려면 얘는 확실하지. 요건 확실하죠. 그래서 요 놈이 이제 답이 됩니다. 하여튼 좀 어렵습니다. 이것도. 자, 그 다음에 29번 맞춘 사람? 여기까지는 뭐 도달을 못했나? 29번은 되게 쉬워요. 자, 모양을 막 이제 뜯어 고치는 거라서 성형이라고 하지. 자, 방향만 잡아줄게. 일단 식이 x가 0에서 1 구간에서 성립하는 게 2x의 유놈과 2x, f'x, fx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 조건에서는 0에서 1에 방향만 잡아줄게. 2x의 f'x,
dx가 4, 2가 있고 0에서 2가 fx dx가 2가 있어요. 함수값으로 f0이 마이너스 3이 있고 f 프라임 0이 1이 있어. 우리가 모양을 만들어야 되는 게 0에서 1까지 2까지 x, fx, dx 얘를 만들어야 돼요. 자, 방법이 이게 뭐 아무리 못해도 한 3, 4개 정도는 돼. 이거는 선택하기 나름이야. 자, 일단은 뭐 함수값이 있으면 여기다 0 집어넣고, 그쵸? 0 집어넣고, 그 다음에 뭐 여기 뭐 미분해서 뭐 여기 잠깐만 이게 맞아? f0이 마이너스 3? 뭐 이렇게 되면 뭐 함수값 정도는 뭔가 더 나올 수 있을 겁니다. 0 집어넣었을 때 f1의 값에 대한 정보가 또 나올 수 있겠죠. 함수값은 이렇고, 자, 시작을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해설은 되게 뜬금없게 얘를 x를 2에 t 이렇게 치환을 해서 들어가요. 근데 내가 봐도 이거는 생각하기가 뭐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 근데 이제 이게 가능한 상황은 이 모양 자체가 여기 이렇게 있으니까 얘를 모양 뜯어고치자인데 시작점은 그냥 자연스러운 게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오겠지. 여기 이게 주어져 있는 거잖아. 근데 보면 비슷한 애가 있죠. 여기 있잖아. 그러면 얘를 2에 2x를 다 곱해갖고 이렇게 해. 자, 그럼 요 놈 대신에 이쪽으로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으면 여기까지만 얘기를 할게. 그러면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집어넣게 되면 2에 2x f에 2x dx랑 0에서 1에 2x fx dx가 4, 2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요 놈은 모양을 한번 바꿔봅시다. 2x를 t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거꾸로 오는 것보다 그냥 모르겠어. 그냥 뭐 익숙한 사람은 뭘 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자, 얘를 t로 2x를 t로 치환하면 여기 t 하나 붙고, 그 다음에 얘가 미분되면서 똑같이 하나가 t로 바뀌지. 이렇게 바뀝니다. 그럼 여기 x에다 0 집어넣었을 때는 1이고 1 집어넣으면 2가 돼요. 요게 어딘가 있어야 되는데 없나? 잠깐만, t에 ft. 아, 요게 구하는 거구나. 요게 구하는 거네. 이게 딱 구하는 모양이니까 요 놈만 구하면 돼요. 됐지? 요 놈을 구하려고 이제 모양을 또 다시 째려보시고 어떻게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면 요거랑 비슷한 애가 또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그럼 이걸 이제 부분적 분을 하는 겁니다. 차원을. 그럼 2x fx 0에서 1까지 2x f'x 이렇게 해요. 자, 요거는 함수값을 구해서 구할 수 있어. 요것만 이제 하면 되는데 이게 저기 있지? 이게 또 있으니까 또 한 번 또 가. 좀 귀찮은데 이거는 그래서 길을 잘 타면은 그냥 깔끔하게 한 2번 만에 계산이 되고, 요건 살짝 한 바퀴 한 번 정도 더 돌아가는 거긴 해. 여기다 다시 집어넣습니다. 여기다가. 그럼 2에 x에 f 2x 그 다음에 fx 0에서 1 0에서 1 이렇게 가요. 요걸 치환해서 다시 또 모양을 바꿔. 이거 모양 바꾸면은 f t가 되고, 요거 다시 여기 이게 t라고 하는 애를 이렇게 하면 미분돼서 이거 튀어나온 거니까 여기서 0에서 0에다가 0 집어넣으면은 1이고 여기 2가 되고 t가 됩니다. 이러고 났더니 0에서 1에 fx dx면 이게 연결이 되죠. 구간이 돼서 0에서 2에 fx가 거기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면 됩니다. 여기 마무리만 계산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내가 쓴 방법은 그냥 이렇게 집어넣은 걸 먼저 했는데, 이거는 시작하는 그 부분을 뭘 하느냐에 따라 달라져. 여기도 있잖아, 이거. 이렇게도 시작할 수 있어요. 이렇게도 여기다 집어넣고 막 이제 돌리는 방법이 또 있고, 요 놈을 가지고 x는 2의 t라고 하는 애로 모양을 바꿔서 이제 얘네들을 끄집어내는 방법도 있고, 해설이 그렇게 해놨어. 그래서 방법을 이 한 문제를 가지고 연립하는 형태로 여러 개로 계산을 해봐. 별거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30번 맞춘 사람. 아, 이거 그냥 계산인데 이건 뭐 딱히 설명할 것도 없고 어려워 보이지만 되게 쉬워요. 자, 함수 y는 fx를 매개 변수 t로 하면 x라고 하는 애는 그냥 이것도 방향만 알려줄게요. 이렇게 되고 y라고 하는 애가 3의 2t 빼기 a. 그러니까 이게 y는 fx야. 자, 그 다음에 역함수 gx가 있는데 역함수 gx에 대해서 이 관계식이 y는 g의 5분의 1 x 더하기 1 빼기 k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y는 hx와 모두 직선과 O,H5에서 접한다. 그러면 이제 5를 집어넣었을 때의 상황과 그러니까 뭐 이거는 이제 곡선이 두 개에 대해서 이렇게 접하는 이런 상황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접한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변형이 된 거지. 그래서 이게 뭐 그냥 gx였으면 그냥 y는 x에 대해서 접하는 걸로 그냥 해버렸을 텐데 이게 hx라고 하는 공통 접선이 공통점에서 접하는 거야. 자, 그럼 5에서 접합니다. 자, 그럼 뭐 똑같이 갑니다. 첫 번째 함수값.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죠. f에 5라고 하는 함수값하고 g에다가 여기다가 x에다 5를 집어넣은 값하고 같아지게 되겠지. 여기다 집어넣으면 g2가 되지. g의 2 빼기 k. 여기 첫 번째 식이야. 그 다음에 기울기 값도 같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f'5라고 하는 애랑 그리고 g'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g'2에 앞에 있는 숫자가 빠져나오니까 5분의 1. 이거 두 개를 이제 풀어내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매개 변수로 됐기 때문에 이제 중간에 이제 방정식을 푸는 것만 좀 귀찮아. 그것만 좀 귀찮아. 자, 그래서 이 5를 만들어내는 x값. 이건 이제 y값이에요. y로 f5가 된 거니까 여기 들어간 건 x인데 저기 x의 t를 찾아야 돼. 이 5 때문에 5라고 하는 애가 이게 2t 빼기 1이라고 하는 그 t를 찾아야 돼. 요거 풀어내는 건 별거 없죠.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게 6이 되고 그래서 2의 t라고 하는 애는 2가 되거나 이제 마이너스 3인데 마이너스 3 됐고 그래서 t는 2가 됩니다. 자, 뭐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F5라고 하는 애는 여기 y에다 집어넣어야 돼. t의 값이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6 빼기 a가 되겠지. 6 빼기 a. 그럼 g의 2의 값을 이제 또 작업을 해야 되는데 g의 2의 값을 g의 2 잠깐만 이렇게 하면 되겠지. 아니 그냥 여기서 이렇게 빼자. g의 2는 6 빼기 a 더하기 k. 이게 이제 이렇게 가는 거잖아. f에다가 6 빼기 a 더하기 k를 집어넣으면 또다시 이렇게 2가 되는 이 상황이 되겠죠. 이거를 뭐 이제 계산하기 힘들면 알파 정도로 세팅을 해갖고 그 값을 찾아내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기울기에서도 똑같이 가요. 요놈이랑 요놈이랑 f'5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기 매개변수 미분 이걸 해야지. dy dx를 계산을 하면은 이게 3에 이게 t가 되고 여기는 2의 2에 2t 2의 t가 되는데 2의 t를 나눠버리면 3 남고 그러면 2배 2의 t 더하기 1이 됩니다. 자, 하여튼 여기 t 값을 우리가 구해놨으니까 이 t를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f'5도 여기도 구할 수 있고 뭐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돼요. 뭐 이게 더 이상 뭐 내가 설명을 할 부분이 이렇게 있지는 않아. 그냥 방정식 잘 풀어서 들어가면은 이 다음부터는 다 계산이야. 그냥 연립하는 계산이고 뭐 딱히 뭐 하실 게 없습니다. 그냥 아마 시간이 있었으면은 풀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냥 함수값하고 기울기가 같다 정도로 뭐 이 정도 할게요. 벌써 10시가 넘어갔고 일단 잠깐 쉬었다 갑시다.